영어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? 아니, 철자는 왜 이 모양이고 발음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일까? 그 비밀이 바로 바이킹, 프랑스,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이 뒤죽박죽이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언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기막힌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마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. 왜? 도대체 왜 영어는 써 있는 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걸까?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자, 여기 있는 단어들 좀 보세요. 사이코의 P는 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걸까요? 살먼의 L은 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죠? 심지어 샴페인의 CH는 어떻게 샴이라는 전혀 딴판인 소리가 되는 걸까요?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함, 이 불규칙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아주 멀리 수천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,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알파벳이 대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그 기나긴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? 모든 건 다 먹고 살려고, 그러니까 장사 기록을 남기려고 페니키아 상인들이 만든 문자에서 시작된 거예요.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는 알파, 베타가 되고 결국에는 막강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간 거죠. 이건 그냥 글자가 퍼진 게 아니라 문명 자체가 이동한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알파벳이라는 도구는 준비됐습니다. 그럼 무대를 옮겨서 이 도구가 가장 이상하고 기묘하게 사용될 바로 그곳, 영어가 태어날 브리튼 섬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곳에서 벌어진 끝없는 싸움과 정복의 역사가 영어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. 당시 브리튼 섬은요, 정말 쉴 틈이 없는 땅이었어요.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죠. 원래 살던 켈트족은 유럽 대륙에서 온 로마 군단에 밀려서 저 구석으로 쫓겨났고요. 로마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지배하면서 거대한 하드리아누스 장벽 같은 것도 쌓았지만 제국이 흔들리니까 결국 군대를 싹 빼버립니다. 그러자 이 섬은 완벽한 힘의 공백 상태, 그야말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겁니다. 바로 그 텅 빈 자리를 파고든 이들이 있었습니다. 바다 건너 지금의 덴마크랑 독일 북쪽에서 온 두 게르만 부족, 바로 앵글족과 섹슨족입니다. 이들이 바로 잉글랜드의 새로운 주인이자 영어라는 언어의 첫 번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죠. 이 앵글족이 쓰던 말이 바로 앵글리시, 여기서 잉글리시가 나온 거고요. 그들이 사는 땅은 앵글랜드, 바로 잉글랜드가 된 거죠. 근데 이때 영어는요,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였어요. 아마 들으면 독일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그런 게르만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. 또 다른 침략자들이 배를 타고 나타나거든요. 바로 무시무시한 바이킹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 무시무시한 바이킹의 침략이 영어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시장에서 앵글로색슨족이랑 바이킹이 만나서 물건을 사야 돼요.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. 그럼 뭐 복잡한 문법 따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? 뭐 명사의 상별이 어떻고 동사 변화가 어떻고 다 필요 없죠. 그냥 he go, you buy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야 뜻이 통하겠죠. 덕분에 영어 문법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. 하지만 문법은 간단해졌을지 몰라도 영어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막 터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영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복잡하고 이중적인 골치 아픈 언어로 영원히 바뀌어버리게 되죠. 바로 이 숫자 1066. 이건 정말 영어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.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이었던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공해서 왕이 된 해죠.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모든 지배층은 프랑스어를 쓰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영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. 이때부터 잉글랜드는요, 말 그대로 한 지붕 두 언어 국가가 된 겁니다. 성 안의 귀족과 기사들, 법관들은 우아하게 프랑스어를 썼고요. 성 밖의 농부와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옛날 영어를 썼던 거죠.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의 언어가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. 자, 이 슬라이드가
바로 그 언어적 계급 분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들판에서 땀 흘리면서 동물을 키우는 앵글로색슨 농부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카우, 피그라고 불렀습니다. 하지만 그 동물이 잡혀서 요리가 돼서 성한 귀족들 식탁에 올라가면 그들은 프랑스어인 비프, 포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. 살아있는 동물과 먹는 고기의 이름이 달라진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영어가 왜 그렇게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많고 발음 규칙이 뒤죽박죽인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이에요. 똑같은 걸 가리키는데 지배층이 쓰던 프랑스어 단어랑 피지배층이 쓰던 옛날 영어 단어, 이 두 개가 둘 다 살아남아서 공존하게 된 거죠. 자,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버린 언어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.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영어의 철자와 발음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. 그 주범은 바로 인쇄술 그리고 대영 제국입니다. 자,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먼저 프랑스어랑 영어가 막 섞여서 난리가 났죠. 바로 그때 인쇄기가 딱 발명이 된 거예요. 인쇄소 사장님들은 책을 찍어야 하니까 이 단어는 그냥 이 철자로 갑시다 하고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죠. 그게 표준처럼 꽝 하고 굳어버렸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사람들의 발음은 계속 변하잖아요. 철자는 옛날 그대로인데 발음만 스르륵 바뀌어버린 거예요. 이 기가 막힌 어긋남이 생긴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상태 그대로 대영 제국의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.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. 대영 제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미 미국, 호주, 인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, 오늘부터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합시다 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통일할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영어는 뭐랄까 여러 겹으로 된 거대한 역사 케이크 같은 거예요. 맨 밑에는 게르만족의 투박한 빵이 있고 그 위에 바이킹이 뿌린 단순한 문법 시럽,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이 얹은 아주 두껍고 화려한 어휘크림이 올라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인쇄술이 그 철자를 딱딱하게 굳혀버린 뒤에 대영 제국이라는 택배사가 전 세계로 배달한 아주 오묘하고 복잡한 맛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바이킹어, 프랑스어, 라틴어 닥치는 대로 지모 삼키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바로 영어의 역사잖아요?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터넷과 AI의 시대에 영어는 또 어떤 언어들을 흡수하고 어떤 기이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?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